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스케치할 때は구상을 먼저 하고 그러면 배치를 한 다음에 이 배치가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색칠을 하기 시작해서 구도를 보고 마지막 파인해서 이제 디테일을 완성하잖아요. 생성형 AI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AI 기술이 단순한 계산, 복제를 넘어 창의성과 감성,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이미지 혹은 텍스트만 생성하는 모델이 아니라 감각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제가 폭신폭신해 보인다 혹은 딱딱해 보인다 라는 것도 사실 그 촉각 데이터와 비전 데이터가 같이 함께해서 예측을 한 거거든요. AI는 과거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역사와 언어, 예술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펼치는 새로운 창의성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곡천 일대의 선사시대 암각화 유적인 반구천의 암각화. 반구천의 암각화는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세계관을 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냥과 어로 장면의 집단 기록화는 울산 지역이 선사 인류의 생활과 문화 중심지였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7월)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우리는 또 하나의 인류 문화유산을 세계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세계유산은 그동안 훼손의 위험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강을 따라 흐르는 물길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침식, 특히 1965년 건설된 댐으로 인해 매년 2, 3개월 침수되며 훼손 위험이 있었으나 2025년 세계유산 등재로 보존 조치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반구대 암각화의 원형을 3D 스캐닝 기술로 기록 보존하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훼손을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반구대의 보존 상태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산 관리 시스템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남 부여에 위치한 대학교.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보존하고 재생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3D 스캐닝, 디지털 트윈, 모션 캡처 등을 활용해 문화유산 데이터를 수집, 정제, 분석해 기록하고 보존하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더 많은 이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색채가 보이는 부분. 연구실에서는 디지털 기록화, 가상 보건, 실감 콘텐츠와 AI 솔루션까지 현대 기술을 통해 살아 숨쉬는 디지털 문화유산을 연구합니다. 이것은 아카이브 시각화 플랫폼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선시대 회화 작품들을 다양한 정보의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선 회화 작품에 있는 의미와 문양을 가지고 탐색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정보 그리고 그림과 연관된 장소 정보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유사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 의미를 선택하면 장수라는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이제 문양과 도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도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도상을 포함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회화 작품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조선시대 회화 작품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작품의 이름과 국적, 시대, 분류, 그리고 작품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신사임당필 초충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확대해서 본다든지 고화질로 이미지를 이제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시대나 이제 분류가 유사한 작품들을 이제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기록 속 숫자와 글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손끝으로 느끼며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이 문화유산 정보 시각화 시스템은 형태, 시대, 재질과 같은 기존의 분류 체계를 3D 기반의 시각화로 풀어내 사람들이 보다 쉽게 문화유산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문화유산 정보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서비스가 개별 유물의 메타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이라면 문화유산들 사이의 연관성과 분류 체계를 한눈에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3D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유물 400개를 대상으로 한 프로토타입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고요. 해당 서비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에 대한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또 조금 더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프로젝트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람객들도 유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람객이 유물의 유형, 모양, 용도 등을 입력하면 AI가 상상 속의 유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AI는 생성된 유물과 가장 유사한 실제 유물을 찾아 연결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물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관람객이 스스로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문화유산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국가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은 이제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제 분석하고 예측하는 부분은 AI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지만 그것들을 기반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보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고 어디까지 개입하느냐의 문제는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속 해상도와 부드러움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의 최전선에 선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이건 다 신호처리 쪽에서 이미 옛날부터 많이 쓰이던 함수도 유니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 바로 STVSR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해상도를 높이는 공간축과 영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시간축을 동시에 개선하는 비디오 초해상화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저품질 영상은 마치 해상도가 낮은 공간 그림과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시간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TVSR은 이 두 가지 축의 특성을 모두 이해하고 영상 신호를 수학적 신호 처리 및 분석하여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비디오는 공간축으로는 되게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시간축으로는 되게 부드러운 변화를 갖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걸 활용을 해서
공간축에 적절한 어떤 표현 방식 그리고 시간축으로 적절한 표현 방식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신호처리적으로 알맞은 그런 베이시스 펑션이라 불리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디자인을 했더니 훨씬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연구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영상 처리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특히 성능과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개발한 모델보다 신호대 잡음비에서 약 4dB에서 5dB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죠. 이는 영상의 노이즈가 크게 줄어들고 더욱 선명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STVSR은 특정 비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4배, 8배처럼 정해진 비율로만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1.5배, 2.3배 등 어떤 비율로든 자유롭게 해상도와 프레임을 늘릴 수 있는 높은 자유도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 연산량 증가율이 훨씬 적어 효율적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미래의 기술로 완성하는 시대. 이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영상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기록하는 방식까지 바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활용하는 CCTV 후티지라고 하는 그 서베일런스 카메라, 그러니까 CCTV 영상들은 되게 해상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뭔가 식별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데 활용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정말로 그 드라마에서 CSI 드라마,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막 위성에 있는 거를 확대하면은 완전 깔끔하게 뭐 보인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기존에 몇 년 전에 생각했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인 거죠. AI는 이미지를 그리고 글을 쓰는 등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AI는 학습한 것을 인식하거나 생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특정 단어를 조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AI에게 창의성이란 불가능한 영역일까요? 어디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호작용하면서 하는데 원래는 하나하나가 이것은 마치 인간의 뇌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자극하는 뉴런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 연구원들이 이제 낸 아이디어고 좀 좋은 아이디어가 이게 얼만큼 중요한 구조를 판단할 때 주파수를 보면 중요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주파수 중에서 아주 저주파는 아니고 중간 저주파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구조가 만들어지고 무엇을 만들어질까지 정해졌는데 어떻게 만들지를 이제 관여하는 노드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 노드들을 찾아서 활성화를 시키면 전체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무엇을 그릴지가 변형이 되지 않는 선에서 걔가 이제 A도 만들었다, B도 만들었다, 여기서 다양성이 더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거죠. 인공지능에게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면 그 결과는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AI는 인간이 생각하는 진정한 창의성과는 거리가 먼 어색하고 기묘한 결과물을 내놓곤 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들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AI 모델의 구조를 바꾸거나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많이 모델이 발전을 이 기술의 핵심은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AI 모델 안에 있는 특정 노드들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확산 모델 안에 내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넷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U자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저희가 첫 번째 발견을 한 것이 유넷에서도 앞쪽 부분이 특히나 더 창의적이라는 요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유넷의 앞쪽
블럭에서 저주파수 영역대들이 특히나 더 창의적인 구조나 뭐 색깔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창의적인 빌딩이라는 창의적인 건물이라는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입력을 따라서 모델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앞쪽 블럭의 저주파수 영역대의 특성들을 좀 더 강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게 하면은 원래는 기존 모델이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빌딩이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창의적이지 않은 이 사진이 저희 방법을 통과했을 때 조금 더 다채롭고 희소한 빌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AI는 창의적인 곰인형을 만들어줘라는 명령에 기존의 데이터를 단순히 조합하는 것이 아닌 추상적인 구조를 가진 독특한 곰인형을 생성해냅니다. 이미지를 타겟팅을 해서 뭐 또한 개구리가 입을 컵을 벌린 그려줘라는 일반적인 듯한 요청에도 디자인을 하고 있는 컵을 개구리가 만들어서 입을 라고 벌린 하면은 듯한 이렇게 만들어질 수 독특한 있지만 디자인의 컵을 사실 창의적이라는 만들어내기도 게 방향이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잘 그리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AI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우스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학습 데이터의 틀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창의성만으로 세상에 없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 기술은 AI를 단순한 도구에서 진정한 의미의 창의적인 파트너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또 다른 공간.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이제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설명하고 고객사에게 예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여기는 고객사의 이제 설비에 적용돼서 AI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데모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선 수많은 기계들이 쉼없이 돌아가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데이터는 그저 쌓여만 갈 뿐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여전히 숙련된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최적의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AI 솔루션 기업입니다. 사실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어떤 공정을 이제 자동으로 최적화를 한다든지 좋은 성능의 예측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이 모델이 왜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는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동안 이제 축적된 노하우로 인공지능 모델이 왜 이런 식으로 품질을 예측을 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예측에 대해서 왜 그런 이유로 이제 예측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AI 기반 예측 솔루션. 이 기술은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인사이트를 꺼내 현장 운영자가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 공정 최적화로 연결합니다. 이 솔루션은 1000도 이상의 고온 반응으로부터 저온 화학 반응까지 다양한 산업 현장을 포괄합니다. 폭넓은 생산 데이터를 해석하고 핵심 변수를 학습해 운전자가 기대하는 결과 시간에 맞춘 예측 가이드를 제공하죠. 이 좌측의 예열실 온도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온도를 보실 수 있고, 이 주황색 선이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예측해서 제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보이시는 이 다른 정보들은 이제 현장 작업자분들께서 실제로 조업에 운전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저희 현재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값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제철소,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시멘트 공장, 최적의 연료 투입량을 찾아야 하는 발전소까지. AI는 각 산업 현장의 복잡한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생산량 증가, 품질 향상, 에너지 절감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가짜 여론이 바로 그 위험 중 하나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십만 개의 댓글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이 댓글들은 마치 실제 사람들의 의견인 것처럼 보이며 사회의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작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 AI가 생성한 한국어 댓글을 찾아내는 기술 X덱을 개발했습니다. AI 댓글이 사용하는 특유의 문체와 반복적인 패턴을 분석하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보통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실제 이거는 100% LLM으로 만든 거야. 뭔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해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댓글 생성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이 기술은 두 가지 주요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LLM 기반의 댓글 생성기를 만들어 최대한 인간처럼 보이도록 훈련시킵니다. 둘째, 생성된 댓글과 사람이 쓴 댓글을 비교하며 차이를 탐지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AI 모델을 이용해 댓글을 만들 때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델 종류, 댓글 개수, 언어, 댓글의 길이, 그리고 맞춤법 오류 여부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뉴스에 대한 감정, 예를 들어 긍정, 부정, 분노, 불안 등을 지정하고 뉴스 내용뿐만 아니라 특정 의견까지 추가하여 더욱 맞춤화된 댓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픈AI로 10개를 만드는데 한 9초 정도가 걸렸는데 이렇게 제가 댓글 생성을 한 번 누를 때 오픈AI 기준으로 한 10원 정도 듭니다. 그렇다는 건 댓글 한 개 생성할 때 한 1원 정도 든다는 거고요. 뉴스 플랫폼에 하루에 달리는 사람이 직접 작성해서 달리는 댓글이 한 20만 개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공격자가 한 2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은 실제로 사람이 다는 댓글만큼의 AI 생성 댓글을 생성할 수 있고 X덱은 설명 가능한 AI 기술을 활용해 AI 댓글과 사람 댓글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AI가 특정 댓글을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여 AI가 판단하는 방식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입력된 댓글에 대해서 이 댓글이 사람인지 아니면 생성의 AI가 만들었는지를 1차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은 예시에서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일 확률 100%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보고 판단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생성형 AI는 거의 생성하지 않는 욕들 그리고 빠라바빠빠빠 물결표 그리고 이렇게 엔터들 물음표 여러 개 친 것.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사람의 확률이 98.6%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생성형 AI가 작성한 댓글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까와 같이 입력된 댓글에 대해서 첫 번째로 LLM이 생성한 거냐, 사람이 생성한 거냐를 판단을 하고요. 아까는 사람이 생성했으니까 거기서 끝났는데 지금은 LLM이 생성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LLM이 생성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마라는 메타의 라마일 확률이 88.4%입니다. 그거 말고는 제미나이일 확률이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LLM이라면 어떤 LLM이 생성했는지 예를 들어 하이퍼클로바일 확률이 96%입니다. AI 댓글 탐지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AI처럼 정제된 말투를 사용하는 일부 실제 사람들의 댓글까지 AI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오탐지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댓글 내용만 분석하는 것을 넘어 작성자의 IP 주소, 작성 시간, 관심 기사 등 메타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보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특정 플랫폼 업체만이 접근할 수 있기에 온라인 생태계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말로 이제 여론 조작을 하려는 집단이 있고 그 집단들이 특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분석과 합쳐서 LLM까지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탐지, 범죄를 탐지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포털들에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LLM이냐 아니냐 그리고 어떤 모델을 썼느냐 정도를 사실 다 확인만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범죄 비슷한 거가 있었을 때 빨리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인터넷 세상의 여론을 형성하고 낡은 영상 속 빛바랜 기록들을 되살리며 나아가 인간만이 가졌다고 믿었던 창의성이라는 영역에까지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발전에는 인간과 AI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AI의 독창성과 효율성이 인간의 전문성과 만나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